에듀윌 유료 회원만의 명품 자료 서비스. 고퀄리티 명품 자료의 혜택. 오직 에듀윌 유료 회원에게만. 자, 11번 문제 보겠습니다. 다음 지도가 편찬된 당시 제위한 왕의 업적으로 옳은 것을 골라보자. 자, 이것도 왕이 누구인지 이렇게 물어보는 패턴으로 약간 다양화됐어요. 자, 일단 이 지도는 무엇인지부터 파악해보자. 세계 지도죠. 세계 지도인데 중국이 가운데 있고 우리나라가 실제보다 굉장히 크고요. 아프리카 대륙까지 묘사된 조선 초기의 세계 지도예요. 혼일강리 역대 국도 지도라는 지도죠. 조선 초기까지만 알면 됐었는데 이 왕이 누구인지까지 물어보네요. 자, 이 왕은 누구이냐? 자, 요 설명은 따로 안 나와도 지도만 보고서도 혼일강리 역대 국도 지도구나라는 것을 파악할 수 있어야 되겠습니다. 무슨 얘기냐? 요 설명이 안 나와도 문제가 충분히 출제될 수 있다는 거죠. 태종입니다. 태종. 조선 초 태종 때 만들어진 혼일강리 역대 국도 지도에 해당하는 그림과 설명이에요. 자, 혼일강리 역대 국도 지도 조선 초 태종 때인데 태종 때의 정책을 골라라라는 문제 패턴이 본래는 이렇게 잘 안 나왔었는데 이렇게도 출제됐다 이거죠. 자, 태종 때는 뭐 했었냐? 조선 초 태종 때 6조 직계제를 시행합니다. 왕권 강화 정책을 시행해요. 사관원을 독립시켜요. 그러면서 왕권을 뒷받침하고자 합니다. 태종 때. 그리고 이 태종 때 사병을 철폐하고 호패법을 실시하고 신문고를 실시해요. 다 왕권 강화, 중앙 집권화 정책 이런 제도들로서 해석이 가능할 수도 있겠다. 자, 1번의 집현전 설치는 세종의 정책입니다. 2번이 정답이죠. 호패법 실시. 호패법은 민증제도 일종의 신분을 증명할 수 있는 제도. 모든 남자들에게 호패를 차게 한 제도다. 중앙집권화 정책이에요. 경국대전 반포하였다. 경국대전의 반포는 성종 때죠. 편찬 시작은 세조 때, 완성은 성종 때. 진관체제 도입, 조선 초기 때 진관체제 도입, 군사제도 확립은 세조의 정책이에요. 답은 2번 태종을 골라라라는 패턴 문제입니다. 12번 문제 보겠습니다. 자, 밑줄 친 발언을 한 인물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을 골라봅시다. 대신들에게 이렇게 말했대요. 천리를 끌어다 지척을 삼겠으며 태산을 깎아 평지를 만들고 남대문을 높이려 한다. 그 설명이 뒤에 나와 있기도 하거든요. 이는 비유적인 표현이에요. 내가 왕권을 강화하기 위해서 기득권을 깎아내리겠다. 그리고 이전에 몰락했었던 남인까지 등용할까 하는데 니들 어떻게 생각하니? 이런 거죠. 흥선대원군의 왕권 강화 정책이에요. 흥선대원군의 왕권 강화 정책을 이렇게 비유적으로 당시에 표현을 했었어. 요거는 따로 알아두셔야 되는 사료입니다. 흥선대원군의 비유적인 표현이구나. 자, 흥선대원군의 정책을 잘못된 것을 골라보시면 되겠습니다. 1번 평시설을 설치하였다라고 되어 있는데요. 자, 이 평시서는 기존의 기구가 경시서예요. 경시서, 이거는 시장 감독관청인데 경시서를 평시서로 조선 초기에 개편하게 될 겁니다. 흥선대원군의 정책과는 관련이 없어요. 소격서를 폐지하였다. 이건 정확한 시점을 기억하셔야 되죠. 왜냐하면 중요한 인물이 있으니까 조선 중기 때 바로 누구냐? 조광조가 행했었던 정책이에요. 조광조가 행했었던 살인 출신 조광조의 정책. 소격서가 뭔데요? 도교 행사기구 소격서를 폐지했었다 라고 여러분들이 보셨을 겁니다. 3번 삼군부를 부활시켰다. 흥선대원군의 정책으로서 의정부 삼군부 체제를 부활시키게 된단 말이지. 기존의 비변사를 폐지하면서 정치 조직 개편으로서 의정부 삼군부 부활, 삼군부보다 의정부 부활을 보통 많이 묻는데 삼군부 부활을 끌고 왔어요. 3번 골라낼 수 있어야 됩니다. 4번은 헷갈리지 마셔야 됩니다. 아까 제가 말로 말씀드렸었는데 앞에 문제에서 대전 통편은 정조 때, 대전 회통이 흥선대원군 때입니다. 자, 그래서 4번은 대전 통편이 아니고 회통으로 바꾸면 맞아요. 대전 회통. 흥선대원군 골라라 3번입니다. 4번 찍으시면 안 됩니다. 13번 문제 보겠습니다. 다음 자료 발표되기 이전에 나타난 정책으로 옳은 것을 골라보자 라고 돼 있어요. 자, 이게 무엇인지 파악할 수 있어야 되겠지. 천국에 의존하는 관념을 버리고 자주독립의 기초를 세운다.
자, 이게 결정적인 단서예요. 청에 의존하는 생각을 버리자. 자, 두 가지를 헷갈리시면 안 됩니다. 청나라의 4대하는 조공의 그 예를 폐지하자. 그리고 흥선대원군 청나라에 잡혀간 델과 요렇게 강경하게 구체적으로 얘기하면은 갑신정변 때의 14개조 개혁정강이에요. 그런데 그게 아니라 청에 의존하는 생각을 버리자. 이렇게 얘기 나오면은 홍범 14조입니다. 네. 홍범 14조의 결정적 단서가 이거예요. 이전에 나타난 정책이다. 나머지 것들 홍범 14조에 해당하는 내용으로 확인만 하시면 돼요. 네. 왕실사무, 국정사무 반드시 분리하자. 요 이전에 1차 가보개혁 때 왕실 국정사무를 분리했었는데 이걸 확인하는 정책이다. 제가 지금 무슨 얘기하는 거냐? 이런 얘기예요. 자, 근대 시기 때 여러 개혁들이 있는데 우리가 지금 보는 게 홍범 14조예요. 근데 요 이전에 뭐가 있었냐? 1차 가보개혁이 있었단 말이지. 그리고 홍범 14조 원칙에 따라 시행된 2차 가보개혁이 있단 말이에요. 이렇게 있구나. 홍범 14조에 따라서 2차 가보개혁이 시행되는데 1차 가보개혁과 관련한 내용이 비슷하게 소개되기도 한다 이것이. 1차 가보개혁 때 국내부 설치 얘기가 있거든요. 그래서 의정부와 국내부, 왕실사무, 국정사무 분리. 아하, 이때 국내부 신설이 있구나. 근데 여기서 왕실사무와 국정사무 분리한다. 이것과 유사한 내용이 나온단 말이지. 예, 그래서 요 두 가지를 지금 말씀을 드린 거예요. 근데 뭘 보고 구분하냐? 청에 의존하는 관념을 버린다. 요게 바로 홍범 14조의 결정적인 단서로 잡고 가셔야 된다 이거야. 자, 그러면 홍범 14조 이전에 나타난 정책을 골라주시면 됩니다. 1번, 대한국 국제를 반포하였다. 대한국 국제는 대한국 국제 광무개혁의 원칙이에요. 예, 대한제국 시기니까 시기적으로 한참 뒤죠. 2번, 태양력을 사용하도록 하였다. 요걸 한번 볼까요? 홍범 14조 있고 2차 가보개혁, 그리고 이후에 을미개혁이 있죠. 자, 여기서 연호들이 나오는데 1차 가보개혁 시기 때에는 개국기원이다라는 연호가 등장을 해요. 을미개혁 때에는 바로 뭐냐? 건양이라는 연호가 등장하고 요거는 같이 알아두시면서 암기량을 줄이시면 됩니다. 바로 뭐냐면은 태양력을 시행했었던 정책, 태양력을 시행한다라는 뜻을 담고 있다 이것이. 그래서 을미개혁이니까 지금 여기 보기에서 나온 홍범 14조 이후의 정책이다라고 볼 수 있겠네. 4번도 마찬가지인 거예요. 그러니까 2번과 4번은 바로 을미개혁 시기에 해당합니다. 3번, 6조를 8아문으로 개편하였다. 자, 정치 조직이 이렇게 바뀌죠. 여기 다시 보시면은 1차 가보개혁 시기 때 6조를 8아문으로 개편하게 되네요. 이 8아문으로 개편한 거를 2차 가보개혁 때 내각과 의정부를 내각으로 그리고 7부로 개편하게 된다라는 이런 조직 개편 내용을 보셨을 거야. 그러니까 지금 홍범 14조 이전의 8아문 개혁의 내용들을 비교해 주실 수 있어야 됩니다. 답을 그래서 3번으로 고를 수가 있겠습니다. 14번 문제 보겠습니다. 14번 문제의 사료를 보자면은 금일 5인의 이 거사는 정의, 인도, 생존, 존영을 위하는 민족적 요구다 라고 되어 있습니다. 지금 이와 관련된 사료는 3.1운동 기미독립선언문의 공약 3장에 해당하는 내용들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지금 이런 거사를 일으키겠다. 그리고 이런 거사는 이러한 인류 가치에 부합하는 행동이다 라는 3.1운동의 기본 정신들을 밝히고 있어요.
자, 그러면 이와 관련해서 어떤 보기들이 있는지를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대한매일신보의 후원을 받았다라고 돼 있어요. 대한매일신보의 후원을 받았다. 예, 대한매일신보는 일제강점기 전에 만들어졌었던 바로 신문. 일제강점기 전에 영국인 베델에 의해서 만들어진 신문이 대한매일신보가 되겠습니다. 예, 그래서 3.1운동은 일제강점기 1910년대예요. 예, 답이 될 수 없겠다. 2번, 신간의 지원을 받아 전국으로 확산되었다. 신간회의 지원을 받았다. 신간회는 1920년대 3.1운동 이후에 민족유일당운동으로 일환으로 전개됐었던 조직된 단체예요. 네, 전국으로 확산됐대. 전국으로 확산됐다. 3.1운동이 전국으로 확산된 건 맞는데 신간의 지원과는 관련이 없습니다. 신간의 지원을 받았었던 민족운동이다라고 하면 광주학생 항일운동이 1920년대 있습니다. 3번, 대한민국 임시정부 수립의 계기가 되었다. 대한민국 임시정부, 3.1운동의 결과 대한민국 임시정부가 수립되게 되거든요. 3.1운동의 결과 우리가 힘을 모을 중심 조직이 필요하다라는 필요성을 절감하게 된다 이것이. 예, 그래서 3번이 정답이 되겠습니다. 4번, 원산 노동자들의 총파업을 이끈 운동이었다. 원산 노동자 총파업은 1920년대 말 신간에 활동하는 시기 때 있었던 운동이에요. 시기적으로 맞지가 않다. 예, 그래서 답을 3번으로 고를 수가 있겠습니다.